그래서 예, 코웨이 보면은 뭐 1년 정도만 볼게요. 1년 정도 보면은 당연히 지난 3월 달에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47,200원이 가장 저렴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비쌌을 때가 93,300원. 근데 코웨이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교양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라방이 끝난 후에 나중에 책 읽을 때 그 코웨이 부분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근데 보면 제일 비쌀 때가 93,000원대인데 지금 64,7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책에서도 사실은 이 기업을, 자, 요거를 오년으로 볼까요? 오년으로 볼 때도 113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 2018년 요때 아마 이렇게 해서 9만 원대 제가 팔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7만 원 정도에 사서 9만 원대 정도 이제 팔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똑같이 현재는 그때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2018년 때보다 지금 그런 매출과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떨어졌나, 그런 걸 한번 볼까요? 정말 현재 그렇게 돼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한번 본다라고 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면 17, 18, 19, 20년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익이 25,000, 27,000, 3만, 32,000.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700, 5,100, 4,500. 이때가 사실은 매출이, 영업이익이 줄었는데요. 그 다음에 6,100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3,200, 3,400, 3,300, 4,300. 그래서 보시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영업이익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때 2019년에서 분기로 보면요, 2019년에 매출이 7,500인데요. 영업이익이 1,400, 당기순이익이 1,100입니다. 근데 2019년 12월을 보시면 7,900,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40억, 당기순이익 193억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작년에 새롭게 얘네들이 웅진코이에서 현재는 그 넷마블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넷마블로 바뀌면서 그 전에 있던 웅진에서 했을 때 그런 좀 비용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저때 2019년 12월에 말 그대로 결산되기 전에 전부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익과 당기순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좀 말은 많았어요. 왜냐, 저런 식으로 이전 회사를 죽이냐 뭐 이런, 엿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분기당으로 보면 7,940, 7,600, 8,000, 8,000, 8,400. 계속해서 분기당으로도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도 보면 440, 요때 바닥 1,300, 1,600, 1,600, 1,300. 요때는 좀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코웨이는 현재 단순히 내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거든요.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어떻게 뭐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회사는 그 사업보고서 같은 거를 좀 보시면요, 현재 얘는 수출, 동남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수출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특히 걔네들 같은 경우가 그 비대나 뭐 이런 것들이 히트를 코웨이가 했으니까, 비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건너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비대 같은 경우가 크로커다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30년 전 영화. 그런데 호주 영화에서 거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비대는 우리랑은 좀 다른 개념 이에요.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비대가 옆에 따로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옆으로 엉덩이를 옮겨서 비대를 맞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깔끔하고 좋은 비대가 아니더라서 약간 미국도 오히려 그 문화 쇼크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미국에서도 비대나 이 코웨이 관련 제품들이 많이 현재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는 얘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또 하나는 이 뉴스에서 보시면 10년 만에 회사채를 발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제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면은, 물론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나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잘 되면 사실은 더 확장해서 더 하고 싶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이 필요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은행에서 빌리는 거,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 하나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게 제일 쉽죠. 왜? 이건 돈이 안 들어오고 돈만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기존 주주들의 그 자신들의 권리가 희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는 않아. 그래서 보통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거 하는데 보통 무상증자는 그나마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지만 유상증자는 그래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왜? 돈이 얼마나 필요하면 이것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리는 거, 좋죠. 은행에서 빌리는 건 좋지만 약간의 그 좀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채권은 내가 채권 발행해서 이 돈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나 더 이 채권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더 기관이나 이런 데 좀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500원어치 회사채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AA- 신용 등급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보시면 회사채 외화 채권 발행한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만기 1년이요. 유독성 확보는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시중금리가 낮을 때 만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보면 1.301%로 급심했던 지난해 4월 20일 연 7점 회사채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회사채 발행을 하는 게 좀 더 코웨이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왜냐면 은행에서 빌리려면 2, 3%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코웨이 정도면 보시는 것처럼 한 1%대면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가 좀 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만큼 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코웨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코웨이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봤었던 주식 교양 책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종목 분석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PER로 본다라고 하면은 빨간색인 9.8배가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9.8배인 가장 저렴한 PER까지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PBR로도 보면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저렴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현재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한 3개월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78,000원까지 갔던 놈이 계속 들어서 특히나 최근 2월달 들어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토론질에도 보면은 거의 이 더러운 대주주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업이 현재 실적과 매출 그리고 향후 전망이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코웨이라는 게 결국은 렌탈 사업인데 렌탈 사업에서 무슨 대주주가 어떻고 기업 사장이 어떻고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얼마나 그래서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렌탈 시장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코웨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